자, 이번에 이제 살펴볼 것은 입법위원회인데 입법위원회는 뭐 지금까지 크게 시험문이 나왔던 건 아니에요. 그 도중에 이제 8.5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국민공회로 넘어갔던 이제 가도기 의회인데요. 입법위원회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그 자코벤 클럽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요거는 심화 규제 관련돼서 이제 좀 볼게요. 이 자코뱅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코뱅 당만 이제 생각나는데 원래는 이제 클럽에서 출발했죠. 예. 그래서 이제 10월 폭동이에 헌우회라는 그 조직이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어, 자코뱅 클럽으로 그때 자코뱅 수도원에서 이제 열었기 때문에 자코뱅 클럽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자코뱅 클럽 같은 이제 그 정치 클럽이 뭐 자코뱅 클럽만 있었냐? 그건 아니죠. 그 당시 민중들도 정치 참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의회에 들어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이 없는 이제 일반 민중들, 쌍키트 중심의 어떤 일반 민중들은 여기에 이제 클럽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를 높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자코벤 클럽 같이 클럽들이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코드리에 클럽이나 어, 지금 언급한 자코벤 클럽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자코벤 클럽을 통해서 민중들의 어떤 정치 참여의 욕구들이 상당히 많이 분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코벤 클럽도 민중들 외에 여러 그 정치 세력들과 계층들이 참여했던 그 정치 단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 성향에 따라서 뭐냐면 분리돼 나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리 나간 걸 좀 보면요. 여기 이제 입법의회가 있죠. 국민의회에서 입법위에 넘어가기 전에 아까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죠? 바레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죠. 자, 이 바네나 사건을 보고 이제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 이걸 보고 나서 페이양파와 자코뱅파로 이렇게 분리돼 나가. 그래갖고 원래는 페이양파 입헌주의를 주장했던 이제 상급 계층들이 상급 부유자 계층들이 떨어져 나와서 자코뱅파에서 부러져서 페이양파가 되고요. 그때 이제 페이양파들은 이제 공화주의파들이 나와 있어요. 공화주의파. 그래갖고 이제 공화주의파인데 이때 주도권을 장악했던 게 브리스파야. 브리스는 이제 어, 그 당시 이제 지역 이름이라고 보시면 아니, 사람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다가 요 안에서도 얘네들 브리스파의 이제 그 반반 세력들이 등장하죠. 그래갖고 이 브리스파가 다시 이제 얘네들 독립해 나가요. 얘가 지도동파죠. 그래서 이제 이 지도동 브리스파 자코뱅파에 있었던 브리스파가 이제 독립해 나가는데 지도동은 이제 그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지역 이름이야. 지방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자코뱅파에 이제 계속 남아있던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던 사람이 가격파죠. 얘네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코뱅파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국민의회에서 정치적 어떤 의미의 자코뱅파는 요걸 의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코뱅 클럽이라서 여러 세력들이 들어가 있었던 클럽이었다. 정치 클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마지막 남은 자코뱅파는 공화파로서 쌍키트와 아주 연합된 그런 정치 클럽, 정치 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여러 단체 중에서 시작돼서 각각 빠져나간 다음에 이제 남았던 그런 자코뱅 마지막 세력이 자코뱅 당이라고 하고 이들 중에 쌍키트 계층이 연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코뱅 방의 분열 같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입법주의 이제 입법위의 시대가 일어나요. 입법위에는 자코뱅 중에 지도동방 출신을 중심으로 이제 브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중간파인데 평화파라고 하죠. 대개 이제 뭐냐면 약간 이제 계층적으로 볼 때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야. 부유한 농민과 이제 중상 농민들 이렇게 있고 앞에 이제 피해양파는 상층 시민들로 구성돼서 떨어져 나갔던 거고 얘네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왔던 급진공화주의파 있죠. 얘네들은 요쪽 계층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도권을 해갖고 입헌 의회를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도동파 중심의 입법의회가 열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자코벤, 평원파, 페이양파 이렇게 있는데 페이양파가 이제 여기 의하는 그 지도동파 브리스오가 중심으로 한 지도동파를 얘기한다. 지도동은 프랑스의 지방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코벤 풍경에서 나온 이 지도동파의 브리스가 평화파를 이제 포섭해서 공화파가 의회 주도하는데
이들은 아까쯤에 말했죠. 계층적으로 볼 때는 부연 농민, 중상 시민이기 때문에 온건 공화주의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층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혁명 전쟁이 일어나. 그 당시 이제 바레에서 잡혔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그 루이 16세 연결돼 있던 오스트리아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 왕녀 출신이죠. 그리고 이제 등등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제 봉건 국가들 싸우게 되는데, 자, 필리치 선언을 통해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혁명 프랑스를 분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요. 이거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자기 나라도 위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 프랑스가 이제 싸우게 돼. 근데 이 초창기 때 전쟁은 프랑스가 뭐냐면 패배를 해요. 아직 뭐 프랑스가 이제 국민 방위군 뭐는 국민군 체제를 유지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훈련도 덜 되고 하다 보니까 오스트리아 프랑스는 직업적 상부군과 싸울 수가 없는 그 체제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냐면 징병제가 이제 멀리 행해지고, 그다음에 어떤 그 애국심에 이제 그 애국심이 똘똘 뭉친 이제 그 프랑스 군인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이제 점점 승세가 달라지게 되죠. 판세가. 그래서 프랑스한테 유리하게 이제 나가는데 초창기 때는 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법 위에는 지방에 호소를 해요. 이런 위기는 오히려 프랑스의 민족 의식을 자극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방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의용군이 조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파리 지켜야 돼. 그때 프랑스군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연합군을 싸웠죠. 그때 이제 불렸던 그 뭐냐면 군가가 있어. 이게 뭐냐 그 유명한 라마르세이주죠. 예, 프랑스 국가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내용이 뒤에 있네. 그래서 라마르세이주 프랑스 국가 지금 군가인데 이게 뭐냐 국가 역할. 그래서 군가인데 국가 역할을 했던 것도 있어요. 지금 중국의 그 국가 있잖아요. 이것도 예전에 이제 뭐 인민해방군인가 그거였다고 돼요. 자, 하여튼 이 라마르세유라는 프랑스 국가가 이때 이제 만들어졌다. 예, 원래는 군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문장이 좀 약간 가격하죠. 프랑스 내에서 이 라마르세유를 왜 프랑스 국가로 하냐, 다른 거 바꾸자, 애들한테 별로 좋은 그 영향을 못 미친다는 소리 했는데 계속 이제 해요. 이 라마르세유 이놈 애워두실 필요는 있어요. 요거는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당시 트루리궁의 시를 제가 이제 잠깐 바이오샤 궁전에서 10월 혁명 때 그 프랑스 있는 궁전으로 이제 뭐냐면 그 왕을 거의 그 잡아갖고 이제 놔뒀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했던 프랑스 궁이 트루리궁이야. 예, 제가 잠깐 기억을 못했는데, 자, 하여튼 그때 이제 그 트루리궁의 시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이것을 이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 민중들이 격발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지도동 받은 이제 보수파들이 이제 돌아갔고, 얘네들은 근데 이제 이걸 시위하는 과정에서 지도당을 보수파도 했지만 그때 민중들이 이제 더 열받았죠. 그래서 이거 진압하는 과정에서 8월 혁명이 일어나요. 8월 폭동이 나죠. 요 폭동이라고 돼 있는데 서양사 개론에선 폭동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양사 저자가 좀 약간 보수적이라고 했죠. 좀 약간 개론 저자가. 그래서 다른 측은 8월 폭동이 아니라 되게 8월 혁명이 돼 있어. 용어가. 그러니까 트로리궁을 이제 장악했던, 이것도 트로리궁인데, 예. 트로리궁을 장악했고 스위스 출신 친위대 600명을 이제 6천 명을 학살했는데, 스위스 용병이죠. 원래 스위스가 이제 중세 시대부터 용병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뢰가 있고 신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용병을 많이 팔려갔는데, 그때 프랑스 궁궐 수비대가 스위스 출신자였어요. 하여튼 그때 학살당했고, 그 당시 이제 이런 그 파도 폭동 외에도 아시나의 지표하자 식량 부족 이런 경제적 위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월 혁명 이후에 또 뭐가 있었냐면 여기 안 나있는데 9월 학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한 달 뒤에 이제 감옥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다 뭐냐 민중들 공격을 받고 학살된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그 귀족 계급도 있었지만 그냥 잡범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 잡아가지고 이제 뭐냐 직결 재판을 하고 그때 학살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파리 민중들이 귀족이나 비성서 성직자들을 직결 처분하고 재판하고 또 그거 그 일단 그 궁궐에 그 뭐야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서 다 죽여버린 거야 그때.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걸 9월 학살이라고 해요. 이걸.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포 정치의 어떤 조짐이 보였다. 예. 그리고 이제 입헌 정치 그 입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입헌 후에 당시에 이제 그 혁명 부르주아 전위 세력들이 등장해요. 로벤스피에르, 마라, 당통 이거 다 이제 뭐냐 국민공회 때 정권을 장악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민중적인 공화국 탄생을 예고했다. 그래서 이제 입법위에는 왕권을 정지하고요. 새로운 법에 따라서 국민공회가 이제 소집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부유한 부르주아 지배를 무너뜨리고 소시민층을 중심으로 상피르트 계층들이 혁명적 민중 시기가 도래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집권했던 사람들이 이제 계층을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소시민들은 부르주아를 비롯한 이제 뭐냐면 그 국민공회를 이끌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얘네들 서포트해준 계층들이 보면 무산 시민들 쌍키르트야. 쌍키르트는 키르트가 없다는 쌍은 없다는 거거든요. 키르트는 이제 뭐냐면 여기 보면 보통 그 밑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바지 이렇게 기단에 이렇게 묶는 그거 있나 봐요. 이게 키르트라고 해. 이걸. 그런데 이제 없는 그 쌍키르트 계층은 이제 삼신분들은 요게 없어요. 기단을 묶는 게. 이게 뭐라고 하는데 이 기단을 이렇게 묶어서 밑에 바지 단이 안 보이게 하는 거 이게 키르트인데 보통 1, 2신분만 착용하고 대개 보면 이제 좀 돈 많은 사람도 여기 착용돼요. 예.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도 이제 30분 중에 상류 계층이었는데 대개 보면 이런 소시민들이나 이런 그 무산 시민들은 이런 걸 착용을 안 해요. 그냥 바짓단을 그냥 내려가지고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층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요거 예전에 한번 그 계층 명칭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예.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입법위의 시대가 끝났다. 그 계기가 됐던 큰 사건이 8월 혁명과 굴락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앞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은 부르주아들이 이제 일으켰죠. 근데 8월 혁명은 민중들 중심으로 해갖고 일으켰던 특징이야. 8월 혁명은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8월 혁명을 계기로 해서 이제 탄생된 그 의회가 정부가 국민공회죠. 그래서 이제 92년부터 95년까지 한 3년 동안 있었던 그 정부인데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이제 그 국민의회 이제 국민공회와 관련된 그 이념과 한계를 좀 볼게요. 자 국민공회의 이제 이념은 사회민주주의야. 예. 사회민주주의고 항의 평등을 내세웠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법적 평등을 넘어서 균등한 소유에 입각해서 평등을 내세웠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소유권은 이제 서로 균등해야지 경제의 기반이 돼야지 실질적 정치적 권리도 주어지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의 평등을 내세웠고 자유보다 평등을 내세웠다는 게 좀 약간 있어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1793년 인권선언에서 평등을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 여기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후에 이제 누이불량 사상이나 뭐 2월 혁명, 또르 등의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민중운동과 혁명정부의 결합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한 점 프랑스 혁명은 그 위로부터 혁명과 아래로부터 혁명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아래로부터 혁명과 그 당시 소부르주아 세력들이 연합해갖고 했던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중주권, 인민주권 달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방을 투상한 영구혁명을 제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인민주권이라는 것은 말한 것처럼 이건 뭐야? 이건 누스의 사상을 영향하는 거야. 누스는 이제 권력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불가냥, 불가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권의 그 특징을 가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양도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행사를 얘기했죠. 직접 혁명을 주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프랑스 인구가 많으니까 실제로 직접 혁명을 하기는 어렵고 대개 보면 의회에
투표권 모든 사람들이 다 줘가지고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 같이 이제 이렇게 언론 활동을 통해, 하여튼 토론 활동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런 인민주권을 달성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인민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민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국민이라고 하죠. 인민은 자기 영토, 그러니까 일정한 국경선에 있는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인민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인민의 범위가 좀 더 커요. 이렇게. 자, 그렇지만 이제 한계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중앙 집권화돼. 그러면서 민중의 자발성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요. 혁명의 관료화가 돼요. 그러면서 초창기 때는 그 당시 이제 국민공회를 장악했던 노베스베르 같은 집권부들이 그 당시 이제 민중들과 상케트층과 연결해갖고 상당히 이제 힘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기 때 들어가면 이제는 상케트가 이제 국민공회를 갖다 버리죠. 그래서 대동미도 반동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났던 거고, 그 이제 과정을 좀 조금씩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국민공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부르주아 계층들아, 그 당시 이제 자코뱅이죠. 그리고 상케트 연합을 통해서 형성된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뭐냐면 제1차 대불 동맹이 일어나요. 대불 동맹은 이제 프랑스와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 유럽 군주들이 이제 맺은 동맹이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 이때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7번인가 6번에 이제 대불 동맹이 맺어져요. 이걸 좀 나중에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루이 16세가 처형되고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제1차 대불 동맹이 맺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국민공회 이제 그 위에 분포를 볼게요. 자, 국민공회는 이제 총 750여 석 중에 평원파들이 400석이 제일 많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공화파가 주도를 했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지도등도 나름대로 여기 그 자코벤과 거의 비슷비슷한 식으로 정치를 이제 주도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도등파와 자콩파가 초창기 때는 뭐냐면 양분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상케트 지원을 받은 자코뱅이 지도등을 능가하게 되고 나중에 얘들을 이제 제거를 시켜버린 거죠. 자, 지도등하고 자코뱅이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일단 계층적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얘기처럼, 자, 여기 보시면 지도등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 중상신 부유 농민들이고, 자코뱅은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좀 아래 한 단계 있는 사람이죠. 지도등은 부유한 부르주라 그러는데 요거는 좀 약간 상대적 의미예요. 자코뱅보다는 좀 부유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중의 진출을 사회적 위협으로 간주해서 질서를 회복하고 합법성을 이제 유지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들을 지방 분권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연방주의자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주의를 포방했다. 연방주의자 용어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가끔씩 서양사 개론 있다가 거기 자코뱅이 집권할 때 연방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있는데, 누가 반란을 일으키면 진호등파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거야. 그래서 진호등 같은 게 지방에 상당히 세력을 유지했던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자코뱅이 집권할 때 지방에서 반란을 많이 일으켰어, 이 사람들이. 자, 이에 반해서 이제 자코뱅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얘들보다 몸살죠. 소시민층과 민중세를 기반으로 삼았고, 대내적인 특권 계급과 구유럽의 위협을 직면해서 혁명을 짓기 위해서 민중운동과 결합이 불가피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제 파리를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과 통제 정책을 포방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대표적인 기관이 뒤에도 있지만 공안위원회, 뭐 혁명위원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공항위원회, 중앙의 공항위원회가 이제 밑에 있는 그 지방에까지 막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통치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도 계층 상키르트 계층을 좀 볼게요. 이때 국민공회의 한 축이었던 상키르트 계층을 보는데, 자, 이 상키르트 계층은 앞에서 얘기한 좀 키르트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보통 소시민들 아니면 이제 밑에 있는
빠진 민중들. 그래서 보통 키르트를 착용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인데, 근데 이건 상징적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여기는 뭐냐면 다양한 계층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정치 의식이나 어떤 이념을 공유하는 집단들 그냥 묶어서 쌍키르트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소시민이고 그다음에 좀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 안에서는 또 상급 부유자 계층도 있어요. 강남 좌파처럼. 예.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쌍키르트라는 것은 옷을 기준으로 할 것은 상징적으로 그 계층을 나타내는 것뿐이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인한 계층이 아니라 정치로 상당히 의식화된 분자. 그런데 소생산자들이 다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때 이제 요 경제적 평등주의를 내세웠는데, 경제적 평등주의 뭐냐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돼. 이 당시에는 영국에 뭐가 일어났죠? 네.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좀 막 일어날 때요. 18세기 후반이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이런 계층의 양극화가 일어나. 소득의 양극화. 어떤 사람은 대단히 많은 부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빈민으로 떨어지고 노동력 떨어지고 못 먹고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서 그걸 봤어. 그래서 소시민들이나 하여튼 이런 그 서민들이 이렇게 봤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을 때는 사유재산은 어떻게 인정해요? 사유재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산업혁명, 영국의 산업혁명 보니까 그 소유와 자본이 집중되면 어떤 양극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적당한 소유재산을 이제 인정한 그 한도 내에서 적당한 어떤 뭐냐면 부의 평등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유재산 인정하고 약간의 계층적인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국처럼 소유와 자본이 집중돼서 양극화되는 걸 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건데, 뒤에 이제 이런 입장들은 이제 뭐냐면 쌍키르트주의 또는 자코벤니즘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것들인데요. 그다음에 요는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했다. 실시하긴 좀 그렇고 현실적으로 지향했다. 이건 앞에서 말한 인민주권주의. 루소가 주장한 거 있죠. 자, 여기에서 대의제에 입각한 부유자 민주주의보다는 토론의 공개성, 견해의 통일성, 민중투사의 자발성 같은 집중민주주의의 민주주의는 이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회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클럽이나 그런 활동을 통해서, 꼬문 활동을 통해서, 클럽이나 뭐 꼬문 자치 활동을 통해서 뭐냐면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성향이 상당히 강했던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쌍키르트 계층, 예전 소시민 계층이라는 이름으로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코뱅 내용을 볼게요. 앞에 이제 루이 16세의 처형을 둘러싸고 자코뱅하고 그 당시 지도동파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코뱅파는 이제 처형을 시키자. 근데 지도동파는 무슨 굳이 처형까지 할 필요 있냐 했는데 결국엔 자코뱅파가 위기를 들어서 루이 16세를 처형시켰죠. 그래서 이게 처형되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군주 국가들이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1차 대불 동맹이 맺어졌다. 그리고 이 계획은 지도등과 자코뱅이 격렬하게 대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들 교전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극단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앙리제라고 해요. 앙리제를 좀 설명하려면 그 당시 자코뱅파 안에 그 파벌들도 설명을 해야 돼. 그 안에 이제 자코뱅파들 안에 또 파벌도 있어요. 상당히 얘네들이 파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자코뱅 안에서도 좀 약간 온건원파가 있어. 네, 이걸 이제 당통파라고 해요. 당통파. 당통은 이 귀족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네, 귀족 출신인데 혁명에 공감해서 참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우파야. 그래서 이 사람은 공포 정치를 되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거 완화시키자. 그래서 간용 정치를 하자. 이렇게 이제 내세웠던 파들이고, 그 다음에 또 극자파가 있어요. 이 파가 엘베르파야. 이 사람은 오히려 공포 정치를 더 강화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공포 정치를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최고 가격제도 강화시키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얘네파가 이제 뭐와 연결되냐면 그 앞에서 있는 쌍캐스트와 연결된 거야. 예. 그리고 이 쌍캐스트하고 또 연결된 그 쌍캐스트 안에서 아주 극단적인 세력도 있어요. 또 극단, 그 극단의 극단. 이게 이제 알랭자라는 그 세력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봉기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자기 욕구를 실현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중간파가 이제 누구냐면 요즘에 로벤스 피에드죠. 그래서 이 노벤스피에드 장코평양에서 이제 대개 보면 이 팝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위에가 있으면 이렇게 연단이 있으면 위에 주로 앉았기 때문에 얘네들 산악파예요. 산악파. 자, 이런 구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요 알레자이나 그러니까 쌍캐릭터 계층 중에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 아시나 집회 같이 하라고 물가가 상승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고 막 난리치고 그래요. 거기에다 또 반혁명 반란들이 일어나. 그래서 전쟁하는 과정에서 징집령을 내리는데 징집에 반대했던 보수적인 지방이었던 반대 지역에서 반혁명 반란들이 일어났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국민 공회 대응을 볼게요. 자, 국민공회는 지방의 순찰위원을 파견해요. 감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공안위원회와 보안위원회를 설치하죠. 그래서 혁명 당시에 독재 정치를 펼치고 반대파를 처형하고 징병제 통제 정지를 실시했다는 거. 그래서 공안위원회는 혁명재판소 활동을 통해 반혁명 세력들을 처형하는 공포 정치를 행했고요. 그다음에 보안위원회는 공안위원회에 설치된 경찰기관이에요. 예. 그다음에 정치범을 재판하기 위해서 그 당시 혁명재판소가 설치되죠. 재판인데 못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안위원회와 공안위와 같이 이제 공안위원회가 주 단체죠. 중앙에서 이제 명령을 내리면 지방이 이제 통제를 하는 거야. 지방에서. 그래서 중앙의 공안위 지시에 따라서 그다음에 감시위원회나 그다음에 파견위원들이 그걸 이제 뭐냐면 지방을 통제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중앙 집권화를 이제 강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공포 정치가 실시되고 자기 반대파들 있죠. 반대파들 다 대규모 처형을 시켜. 그래갖고 앞에 이제 진호등도 있죠. 진호등파가 초창기 때 참여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파 중에 이제 평원파가 이제 되게 진호등파가 많은데 요 얘네들 이제 속간해서 처형시키고 그다음에 같은 파도 자기 이제 작고뱅 아닌 다른 파도 있죠. 당통파하고 엘베르파를 숙청을 시켜요. 얘네들도 다 죽여버려. 그래서 엘베르파도 그 당시 숙청되면서 이제 점점 쌍캐스트 계층하고 이제 멀어지게 돼요. 얘네들 연결된 그 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자코뱅 중심의 국민공회가 주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아까 이제 얘기한 그 뭐야 그 지동파가 초창기 때 주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동파가 이제 뭐냐면 그 물러나는 사건이 일어나. 공포 정치 그 막 하는 과정에서 5월 습격이 있어. 그 물가구에 허덕였던 파리 민중들이 알리자마 이제 자코뱅 선동을 받고 국민 공회를 습격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도동파 지도자를 대규모 숙청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지도동파가 이제 다 날아가고 자코뱅파론이 넘어가고 이 지도동파는 공포 정치 때 다 죽여버리죠. 예. 다 죽인 보다는 거의 상당수가 죽여버리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도망을 가죠. 자기 근거지로. 그래서 그 당시 연방주의 반란이라는 반란들을 일으키죠. 곳곳에서 나중에. 자, 그리고 93년 헌법을 이제 공포해요. 이게 혁명력 2년 헌법인데 그 당시 혁명력이라는 걸 썼어요. 이걸 좀 얘기를 하면 여기 있네. 그래서 혁명력이 이게 없네. 제가 이제 요거 보충 자료 가지고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국민공회가 그 당시 그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미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화 혁명령을 사용했어. 그래서 종전에 그레고리오라고 폐지하고 혁명령을 사용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미터법 같은 경우에 지금도 쓰이고 있죠. 이거 왜 쓰인지 알아요? 예.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제 나폴레옹이 집권했잖아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정복 전쟁 과정에서 이 미터법을 확산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터법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야. 주요 이제 어떤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죠. 예. 그리고 혁명론도 이제 실시했는데,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이제 공화정은 종래 태형력이 이제 좀 불합리하다 이걸 거부하고 농사에 알맞게 계절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갖고 이제 계절 이름 붙였는데 예전에 일주 7일제도 폐지하고 11일 일주도 하고 31일 일기도 하고 10일마다 이제 후요일 둔 거야. 예. 맨 마지막 날에. 그 날짜를 1년에 맞춰야 될 거냐 365일을.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농사에 맞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였는데 여기 보면 뭐 가오데 방데미에르법, 방데미에르, 브루메르, 프리메르, 그 다음에 이렇게 프리부지 뭐 이런 것들 바꿔요. 좀 약간 익숙한 거 있죠. 예. 여기 브루메르 이런 것들, 브루메르 쿠데타 이런 것도 대로민도 반동 이런 것들.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 여러 명칭들이 요 혁명론에서 나온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맞지도 않고 하니까 나중에 이 공화령은 나폴레옹에 의해서 폐지되고 예전에 썼던 다시 태양으로 돌아가죠. 하여튼 이런 혁명령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 혁명령 때도 혁명령 22년 헌법.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는 93년도니까 서적을 기준해서 1993년 헌법이라고 하죠. 자, 이 헌법은 이제 1793년 인권선언서를 전문해가지고 만든 헌법이죠. 이걸. 그래서 이제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의 구분 없애고 성인 남자 보통 선거를 규정해 처치한 민주주의 헌법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눈여겨볼 게 뭐냐면 성인 남자의 보통 선거야. 그래서 여자는 아직까지죠. 예, 여자는. 그리고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실시되지 못했어요. 보류를 했죠. 왜냐하면 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잘 안 됐어 이게. 그다음에 행복권, 생존권, 노동권 그리고 불구제와 빈자에 대한 공공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민주화, 그다음 복지국가 맹화를 뭐냐면 내포했다. 그래서 빈민들은 개인의 어떤 노력 부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어떤 차별 때문에 빈민이 생긴 거다. 그래서 이들에게 국가가 어느 정도 일자리도 제공해주고 복지도 제공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오늘날 뭐하고 비슷해요? 복지국가와 비슷하죠 개념이.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항해 평등을 실시했죠. 결과의 평등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먹고 살아야지만 실질적인 어떤 정치 참여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얘네들이. 그리고 이제 보통선거, 제한선거가 아니라 보통선거, 토지분배, 의무교육 같은 그런 의무교육 같은 급진적 내용의 새 헌법을 제정해서 민주의 지키를 얻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앞에서 이건 실제로 실시한 법은 아니고요. 그 당시 그 제1차 대불동맹이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혼란 와중이기 때문에 그냥 실시가 보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또 이제 93년도 인권선언서가 이제 발표됐죠. 여기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93년 헌법의 전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발표하고 나서 좀 있다가 요게 얘가 발표된 거죠. 수소상 볼 때는. 자, 요걸 이제 보죠. 요것도 이건 제 내용을 이제 감춰 놓은 것 같은데 이게 예전에 09년 기출문제와 관련돼서 나왔어요. 국민공여하고 국민회의하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요게 앞부분에 이제 설명해요. 프랑스 인민은 인간의 자연적 권리들에 대한 망각과 멸시가 세계 불행에 대한 유일한 원인들을 확신하며 쭉쭉쭉 하고 따라서 프랑스 인민은 최고 존재 앞에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다음과 같이 선언다. 이것도 이제 여기에서 인권선언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서양사 개론에서는 1793년 인권선언서에 언급을 안 했는데 서양사 강좌에서는 1793년 인권선언서 내용이 나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죠. 근데 교과서에서 안 나왔다고 해서 그 93년 인권선언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얘들 수준에 맞춰서 여러 역사적 사건 중에 뽑아가지고 뭐냐면 그 실어놓은 거고 편집해 놓은 거고 그게
없다고 해서 역사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곤란하죠. 예. 하여튼 그 내용을 볼게요. 자, 1조를 보면 사회 목적은 공동의 행복에 있다. 정부는 인간에게 그의 자연적으로 소멸할 수 없는 권리를 항의하기 위해서 성립된다. 그래서 아까쯤에 결과의 평등, 항의의 평등이 여기 있죠. 국민의회와 뭐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것도 항의의 평등을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정부가 권리를 보장한다는 거야. 개인의 빈곤은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얘들 어느 정도 최소한의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야. 예. 복지국가라는 어떤 개념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조 보면 이 권리들은 평등, 자유, 안전, 소유권이죠. 자, 순서에서 좀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이제 국민의회에서는 자유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소유권, 그다음 안전인데 소유권이 뒤에 들어갔어. 그 대신에 예전에 없었던 평등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야. 평등이라는 개념. 소유권을 뒤로 등거한 것은 이제 이것은 신성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라 이런 권리들을 통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소유권은 그 개념은 이제 루크의 사상보다는 루스의 사상이 영향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4조에 보면 일반 의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구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기 다 하기는 좀 근데 13조 같은 경우에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도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쭉 보면 여기 21조 내용을 보면 공공구제는 신성한 책무이다. 이 책무예요. 수정해 주고 사회는 불행한 시민들에게 노동을 제공해 주거나 노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자들에게 생존수단을 보장하면서 생계의 의무를 진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가가 거기에 개입을 해갖고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도록 한다. 부르주아의 어떤 그 1789년 인권서에서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반영됐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반영됐던 거죠. 복지국가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22조 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23조에 보면 그 국민주권 개념도 나오지만 또 함께 이제 25조에 있는 내용 보세요.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그것은 당연하고 불가분하고, 그러니까 불가분한다라는 건 나눌 수 없다는 거야. 소멸하고 양도할 수도 없다. 불가양한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불가분, 그렇기 때문에 단일한 권력기구에서 그걸 행사했어야 됐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상권 분리 이런 것들은 없어요. 네. 불가양, 자기가 직접 자기가 직접 권리를 행사해야 되겠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불가양. 그러다 보니까 투표권도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선거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죠. 자, 대비해 갖고 이제 국민의인가? 네. 국민 그 의회에서는 그 국민주권설이 주도죠. 여기도 국민주권이지만 여기가 인민주권설이 이제 주예요. 여기는 국민주권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가분 가양할 수 있죠. 권력기관은. 그러니까 이제 상권 분리를 이제 강조하고 가양하니까 대의제, 특히 이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투표권을 준다. 이렇게 해서 제한 선거를 이제 강조하는 거고 대비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권 이도는 인민주권이 주다. 이 국민주권은 이제 그 보조적인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인민주권과 국민주권이 있는데 인민주권을 상대적으로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 26조 내용을 보면 인민은 어떤 부분에서 전체 인민의 힘을 행사할 수 없다. 그다음 의회의 이런 주권자 부분은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게 표명 권리를 확보한다. 그래서 의회의 권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거는 국민의회 주권의 논리를 또 일부 반영됐던 거죠. 예. 자, 그럼 26조가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예. 뒤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나머지는 다 이제 각자 보시면 되고, 35조 내용을 좀 볼게요. 35조. 35조 내용이 뭔데, 보통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인권선언서, 1789년 인권선언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뒤에다 적어놨잖아요.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신성 그 당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사유권, 그러니까 그 소유권의 신성 불가침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제일 중요한 게 여기야. 35조 국민공예 그 인권선언에서는 정부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봉기는 인민과 인민의 각 부분의 가장 신성한 권리자 가장 불가분의 이유입니다. 자, 이건 저항권 인정하지만 요게 이제 그 저항권 물론 그 위에 그 인권선언에도 있겠죠. 국민의 인권선언도 있지만 요게 제35조 제일 중요한 부분 맨 마지막에 든 거는 뭐냐면 저항권을 명시함으로써 인민봉기를 정당화시킨 거야. 요때 인민봉기는 무슨 인민봉기일까요? 이건 물론 5월 10월 봉기도 있고 하지만 여기는 바로 앞에 국민공예를 탄생시킨 8월 봉기를 얘기하죠. 8월 봉기, 8월 혁명을 정당화시켰다. 요런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789년의 인권선서와 1793년 인권선서는 좀 내용이 결이 달라. 그러면 이제 좀 비교를 해볼게요. 국민의회, 국민공예 차이점 좀 비교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이 표는 제가 만들었거든요. 자, 국민의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죠. 근데 국민공예는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했고요. 공통점은 뉴스의 일반 의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자연권 사상,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원리를 제시했다. 자, 인권선언을 냈는데 1789년 인권선언은 1790년 헌법에 반영됐고 1793년 선언의 전문은 그 1793년에 헌법에 반영됐죠. 그 다음에 주도층은 이제 보면 상층 부르주의 하계층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국민공예는 하층 부르주아와 쌍캐스트 연합 형태로 되어 있고요. 주권이도는 국민주권이도가 이제 뭐냐면 되게 강조했다는 거. 간접 정치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권이도는 국민공예 인민주권과 그다음 국민주권을 강조 두 가지를 썼지만 국민주권을 더 보다는 인민주권을 강조했다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여기는 국민주권론. 그리고 여기에서는 국민주권도 언급했지만 인민주권론도 강조했다는 거. 그리고 사회주의에서는 인식을 보면 요건 약간 누크의 사상을 영향받았죠.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또 사유재산 불가침을 딱 했죠. 근데 여기는 다른 가치에 제약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이 그 당시 소유권이 자연권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 갖고 명시돼 있잖아요. 평등은 권리의 평등을 내세웠고요. 근데 여기는 항의의 평등을 내세웠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 경제적 평등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권리를 차별화시켰고, 그래서 정치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어떤 평등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죠.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회와 국민공예의 어떤 차이점인데, 이게 예전에 한번 공군형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예,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인권선언에서 발표 내용을 좀 봤고요. 자, 자코뱅이파의 공포 정치를 볼게요. 자, 대의조국은 이제 공포 정치할 때 이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군의 공격을 강화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1차 대불동맹이 있었죠. 대내족은 연방주의자들, 권력에 쫓겨났던 지성파의 계통의 반란들. 그다음 아시네 집회도 이게 물가 상승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경제적 위기, 가격파의 반정부 움직임, 알렌자라는 계층 있죠. 그래서 자코뱅크가 공포 정치를 하면서 자기 그 파벌 안에 있던 로베스피에르를 이제 뭐냐면 로베스피에르다 엘베르파를 이제 수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쌍케르트와 알렌자 세력들과 이제 좀 약간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국내 이제 위급 상황을 대응해서 공안위원회를 강화하고 국민 총동을 내려서 그다음 18세, 25세의 독신 남자들의 어떤 전면적인 징집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동파나 반혁명 세력들 등등 해갖고 대대적인 처형을 감행하죠. 허미자 체포령.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루이 16세가 죽고 나서 그 법에 따라서 왕비도 잡혀서 죽어요. 말이 앙떠났다고 하죠. 이 사람도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이 사람이 국민으로부터 욕을 더럽게 얻어먹었거든요. 오스트리아 여자라고. 네. 그래서 이제 마리아 테레지의 그 막내딸인가 그래요. 그래서 와서 했는데 상당히 겸손하게 살고 그다음에 그, 그 사치도 안 보이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약간 페이크 가짜 뉴스가 널리 유행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사치를 부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폭동이 일어날 때 빵 달라고 요구할 때 빵이 없으면 뭐 고기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마리 앙투아네트가 얘기한 게 아니라 혁명세력들이 민중들을 그냥 부추기기 위해서 만든 페이크라고 이제 알려졌거든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상당히 뭐냐면 그 왕비는 조신하게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약간 멍청한 것도 있죠. 네, 좀 맹한 것도 있어요. 근데 맹했다고 해서 그는 이유로 뭐냐면 그 사람을 죽일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건 왕비를 왜 죽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였어. 네. 그래서 얘도 죽이고 그 다음에 진호동파 위원들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파벌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뭐 당통파나 엘베르파나 이런 애들도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냥 민중대 요구를 또 수용해 갖고 망명기적의 토지를 빈농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매각하기 위해서 공유지를 주민들 사이에 평등하게 분할한 법을 만들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것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농민들이 보수화되기 시작해요. 농민들이 이제 이런 조치 때문에 많은 토지를 얻게 되거든요. 빈농이라도. 자,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얻게 되니까 당연히 자기 토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격 항목을 싫어하게 돼. 막상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보수화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프랑스는 농업사회인데 이런 보수화된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나중에 나폴레옹이라든지 나폴레옹 3세 같은 독재자들이 등장을 하잖아. 왜냐하면 얘네들의 어떤 재산, 토지를 지켜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요걸 지켜주겠다는 어떤 목소리를 내니까 얘들 지원을 해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혁명 세력들과 좀 약간 벌어지고 보수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농민들이. 자, 그리고 이제 모든 봉건적 공란을 무상 폐지를 하죠. 앞에서 이제 대사기가 아니라 그냥 폐지시켜버려. 근데 실질적으로 뭐 생산물 지대나 봉건적 권리가 이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생필품 가격의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죠. 전쟁 기간 동안 물가가 너무 뛰니까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다.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던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최고 가격제 좀 볼게요. 2004년도에 나왔던 거군요. 물가 폭등에 항의한 엘베르파의 압력을 받고 그 당시 물가와 임금 통제, 소비자 보호를 내세웠다. 그래서 이걸 통해 혁명정부의 합법성을 유지하고 강하고 그래서 그 민중대 지지를 끌면서 뭐냐면 자신의 합법성을 강한데 문제는 민중의 직접적인 민주주의 이상을 포기했다. 왜냐하면 이걸 계기로 해갖고 경제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 그 민중의 자율성을 박탈해요.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엘베르파가 이제 욕체육각지 이후에 대규모 수청당하죠. 그래서 민중과 결별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어가시면 되는데 반대로 이제 뭐냐면 그 최고가격제 반대가 된 뭐예요? 최저가격제죠. 최저가격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실시했어요? 이거는 대공황 때 한번 실시했죠. 최저가격제는 왜 실시했어요? 이거는 왜 물가가 하락하니까. 이거는 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실시한 건데 이거는 주로 생산자를 보호하는 거야. 디플레이션을 보호한 거고 최고가격제는 인플레이션을 일어날 때 소비자들 보호하기 위한 거죠. 전쟁 시기니까 물자가 잘 안 돌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이걸 이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 혼란의 완화 볼게요. 초창기 때 이제 패배했던 이제 뭐냐면 프랑스군이 점점 프레루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대불동맹의 우위를 확보하죠. 대불동맹에 대해서 벨기에를 확보하고요. 벨기에 확보함으로써 이제 위에 있었던 뭐 오스트리아나 이런 것들이 내올 때 이제 왕충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반혁명 반란을 지나봐요. 그래서 이제 연방주의 반란이 났죠. 그래서 이제 연방주의 반란이 나서 그 당시 보나파르트가 이제 그때 큰 성과를 세우죠. 정몽을 세웠던 그 뚜둥의 점령은 이제 끝장이 났고요. 그래서 보나파르트가 그 당시 이제 등장했다. 나폴레옹.
이때 포병장교로서 활동을 많이 했죠. 이 사람 포병장교인데, 그래서 이때 이제 보나파르트가 누구와 정치 세력과 이제 손을 잡게 되냐면, 그 당시 그 자코벤 세력들과 또 뭐냐면 정치를 손을 잡게 돼. 이렇게 정치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자 경제가 안정되고 등등 하니까, 자 이게 이제 사회 혼란이 완화되면 당연히 공포 정치를 풀어야 될 거냐. 근데 공포 정치 풀지 않고 그냥 계속 버티니까 사람들이 이제 염증을 내기 시작한 거야.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그 공포 정치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유지가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방통주법을 실시했는데, 반환명 용의자 재산을 다 몰수해갖고 빈곤한 애국자들에게 분배하는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약간 이제 팩트가 좀 틀린데, 실시보다는 보류했다 보시면 돼요. 보류. 그 당시 보류를 했다. 실시보다는 보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시를 하려고 했다가 보류를 낸 거야. 보류.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좀 뭐냐면 쌍캐스트 계층하고 뭐냐면 또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쌍캐스트 계층하고 이게 국민 그 공예 집권부가 멀어지게 된 계기가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로는 앞에서 엘베르파를 수청했죠. 그 다음에 또 이 방통주법을 이제 실시를 하면 괜찮은데 이걸 보류를 하잖아.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냐면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프레리아 법에 의해서 재판 절차를 더 간소해서 민주의 처벌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다. 그래서 그게 많이 민중의 처벌 의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재판 없이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거지, 간단하게 하고. 예. 통제 경제를 해서 징발제와 공정경제 가격제를 도입해서 재고를 축소하고 아시나 지표를 강제 유통시켰다. 이게 이제 아시나 지표가 이제 너무 많이 반영되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원인이 되는데, 이거 강제로 이제 뭐냐면 유통시킨 거죠. 예.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민중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그 또 민중들과 멀어진 사건들이 하나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최고 존재 예배 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민중들이 주로 믿고 있는 게 카톨릭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카톨릭이 주로 믿었는데, 민중들이 아니라, 잠깐 말 잘못했네요.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시민들이 많이 이제 믿었던 그 종교 카톨릭이죠. 예. 카톨릭인데 그 당시 쌍캐스트 계층들이 이제 뭐냐면 뭘 이제 운동을 했냐면 비기독교화 운동을 한 거야. 비기독교. 이게 터져 나온 거야. 그러니까 노벤스피에르가 상당히 당황스럽죠. 왜냐면 이거 잘못하면 이제 그 어떻게 돼요? 예. 그 뭐냐면 무신론으로 흘러갈 수 있잖아. 그리고 프랑스 시민들 전반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잖아. 민중이라고 해도 이제 쌍캐스트 같은 프랑스 일부 계층들이 있고 많은 농민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쌍캐스트 계층의 열정을 좀 잠재우려고 무신론을 좀 잠재우시고 이신론을 들고 나왔죠. 최고 존재 예배를 해갖고, 그래서 이런 무신론적인 경향을 없애려고 했다. 그래서 그 민중들 쌍캐스트를 제외하고 다른 그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계속 끌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민중의 열망을 하는데, 실제로 이때 민중이라는 것은 프랑스 전 민중이 아니에요. 쌍캐스트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민중들 얘기야. 의식가든 민중들. 그래서 이 운동을 계기로 해서 민중들 쌍캐스트 계층의 이제 일부 그런 가격화 운동을 좀 잠재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자코벤 내부에서 당통을 중심 온건파가 대두되고 알렌자를 지시해 가격파 에베르파가 극단적 비기독교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까 로벤스피에르는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당통도 수청하고 그 다음에 엘베르파도 수청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엘벨파 제거를 통해서 산케트 유대를 약화시키고요. 그다음 당통파 수청 또한 자코뱅당을 약화시키게 됐다. 그래서 요거 산케트 유대와 약화시킨 거는 아까 세 가지 요소 외워두시죠. 예. 한 가지 여기 한 가지를 제가 추가를 안 했는데 뒤에 다시 정리할게요. 엘벨파를 숙청시킨 거. 그리고 또 뭐냐면 최고 존재 예배 제정을 해서 좀 민중운동을 약화시킨 거 있고, 이것도 뭐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또 방통주의법을 유보시킨 거, 이것도 이제 민중들과 갈라지는 산케트 계층과 갈라지는 그런 이제 뭐냐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공포 정치 종교를 볼게요. 자, 이 당시 이제 그 대로민도 쿠데타가 있어요. 이게 대로민도 반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로벤스피에르는 그 공포 정치 주도 세력들에 대해서 상당히 뭐냐면 반발을 갖고 있는 그 세력들이 의회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는 그 자코뱅 안에서도 이 로벤스피에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왜냐면 로벤스피에르가 이제 자코뱅 안에서도 좀 약간 가격파잖아요. 그래서 온건파들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예, 그 당통이 수청당해도 결국에는 그 자코뱅파의 온건파들, 나머지 중간파들 등등이 모여가지고 주도를 해서 결국에 로벤스피에르 탄압 운동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로벤스피에르는 끌려 나가서 자기가 만들었던 그 단두대 기요티에게 위해서 숙청당했죠. 기요티 아시죠? 단두대. 노베스미에서 만든 건 아니죠. 예, 말 잘못했는데 단두대는 유명하죠. 요거. 원래 그 기요티라는 생물학자가 만들었는데 사람을 어떻게 공포 없이 죽일까, 아니, 고통 없이 죽일까 생각하다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삼수령은 이제 예전엔 귀족들만 했던 건데 이제 평등한 세계가 되니까 귀족이나 평민이 다 평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죽음도 평등하게 죽자. 그러니까 처형도 평등하게 하자고 이 단주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통 없이 죽고자 인권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기요티도 이 단주대에서 죽고요. 역설적이지만 그다음 로벤스피에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얘도 또 단두대도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대국민도 반동이 일어나면서 혁명재판소가 폐쇄되고요. 기존까지 이제 유지했던 통제 경제가 정치 포기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통제 경제가 포기되니까 아시아 지표 가치가 그냥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권한 정부가 뭐냐면 총재 정부예요. 자, 총재 정부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올랭드트 구조의 여권 선언서를 좀 볼게요. 원래 이제 프랑스 혁명에 할 때 남성 혁명가 외에도 여성 혁명가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여성 혁명가가 이제 올랭드트 구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권 선언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했던 건데 이 사람이 또 유명한 말도 했죠. 단두대에 올라가서 죽을 권리가 단두대에 올라갈 권리가 있듯이 연단에 뭐냐면 올라갈 권리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예. 내가 그럼 책임을 질 테니까 말할 권리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 인권 선언서를 모방한 이제 여권 선언서를 했는데 요 이름 좀 외워두세요. 이거 가끔씩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예. 자, 여기 보면 여성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그 권리는 있어서 남성과 동일하다. 신성 불가침의 원칙은 본질적 국민 속에 있으며 국민의 정의가 있죠. 국민은 오직 여성과 남성의 결합체다. 예. 훌륭한 말이죠. 여성과 남성의 결합체. 남성만 국민이 아니라 여성도 국민이다. 예.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이거 있다가 여기 있죠. 예. 자유와 정의는 타인에 속한 것을 되돌려주는 데 있다. 자연법과 이성을 근거로 여성들에게 그녀들의 자연권을 되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모든 여성 시민은 그 남성 시민들과 평등하기 때문에 능력과 미덕, 재능에 따라 구별 외에는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공공주체 평등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자, 요 말이 이제 페미니즘에서 되게 유명했던 말인데, 여성은 단두대에 올라갈 권리가 있듯이 연단에 올라서 설 권리도 있다. 여성도 그 당시 기후트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큼 나도 단두대에 올라가서 이제 죽을 만큼 정치적으로 이게 이유도 죽었듯이 여성도 나도 정치적 이유에서 연단에 올라서 내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죠. 그래서 공포 정치기 때 이제 뭐냐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도 끝이 안 좋았어요. 예. 이 사람도 올랭포트 구조도 나중에 공포 정치 죽었죠. 예, 처형당했어요. 왜냐면 남성 혁명가 입장 올 때는 얘가 마음에 안 든 거야. 프랑스의 특징이 뭐냐면 여성 문제와 상당히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뭐예요? 보수적이라고 했죠. 예. 근데 여자들이 감히 남성 혁명가가 같이 뭐냐면 이런 그 주장을 했다. 좀 건방지죠. 그래서 결국에 미움을 받아갖고 이제 죽게 돼요. 하여튼 이제 단두대에 올라서 권리가 있듯이 내가 죽을 권리가 있듯이 연단에 가서 내 정치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이 분립이 결정되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만약 국민의 구성한 대다수 개인들이 헌법 제정에 위해 협력하지 않는다면 헌법은 무효다. 이때 대다수 개인들 있는데 이때 대다수 개인들은 모두 포함되겠어요. 여성들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여성들도 헌법 제정에 참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너무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올랭프 드 구부주는 남성혁명가들의 어떤 공격을 받고 단두대 기술로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서양사 강좌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도 있어요. 예. 하도 요즘에 페미니즘이 이제 약간 대세다 보니까 나올 수도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총재정부 넘어가는데 총재정부는 다음 시간 내일 하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제가 앞에 첫 번째 때 인증번호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인증번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 4개 말했으면 3개만 불려주시면 돼요. 인증번호는 99번입니다. 예, 99번입니다. 자, 오늘 강의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내일 뵙겠습니다.